안녕하세요. 아, 기독교적 저출산 대책 일반 논문 읽기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대한 고찰인데요. 이게 이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했습니다. 여성연구논총 18집이고요. 최숙희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님이 쓴 논문인데요. 자, 논문 요약을 보니까 자녀의 육아에는 부모 모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육아휴직 유정 체계에서는 모 역할에 비해 부 역할이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제도 현장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독일 및 미국 케벡주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가 남성 본인의 만족도 증가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교감 및 능력 제고, 가사 노동에 대한 성별 분화나 여성 고용 촉진과 출산율 제고라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빠의 달 1개월 기간의 의무 적용,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 맞벌이 부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도입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자, 남성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필요성. 육아는 모의 전적인 책임에는 부모가 같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육아휴직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됐으나 평소 임금의 40%만 보장하고 상한액 100만 원이 있어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낮은 소득 대체율과 소극적인 제도 설계 등이 원인이 돼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스웨덴의 20.8%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참고로 선진국의 소득 대체율 수준을 살펴보면 스웨덴 80%, 프랑스, 노르웨이 100%, 독일 60%, 일본 50% 등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40% 정도라는 거죠. 본고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남성육아휴직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남성육아휴직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안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자, 한국 남성육아휴직 제도 현황과 문제점. 현행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만 6세 이하의 취약전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100만 원이에요. 한해 50만 원이고 급여의 1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급여 수준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모 모두 1년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설계되어 있다.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각 자녀에 대해서 최대 2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0년 16.9에서 2013년 28.6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1.41 부분으로 미미한 수정이다.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4년, 2015년까지 이게 지금 2015, 16년 정도 통계입니다. 굉장히 미미하죠. 자, 그래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정책으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2014년 10월 1일부터 아빠의 달 제도가 사용되고 있다. 아빠의 달은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에게 첫 달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한 자녀에게 대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에게 첫 달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공무원일 경우는 기본급 100%, 최대 150만 원까지 상향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남성 육아휴직 도입 해외 사례입니다. 문헌을 통해서 살펴본 건데요. 지금 아버지 할당제는 휴가제도에 도입된 가장 명식인 상평등 조치로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스웨덴은 1995년 육아휴직 할당제 개혁 이전에 약 50%의 아버지가 이미 휴직을 사용하고 있어 남성 육아휴직이 점차적으로 진행되었다. 반면 노르웨이는 개혁 이전 약 3% 아버지가 휴직을 사용하고 있을 만큼
1993년 유아직 할당제 개혁으로 남성 유아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고요. 아버지 할당제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부모 육아의 아버지 사용에 즉각적인 효과를 거뒀다. 유아직 할당제를 통해 아버지들은 자녀와 시간을 보내면서 성평등적 부모가 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남성 유아직은 아버지들 근무 시간을 줄이고 엄마의 경제적 기간을 줄이고 근무 시간을 늘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개선한다. 이런 얘기가 좋은 얘기가 있죠. 아버지 할당제는 부모 되는 책임을 초기 배분을 변화시킴으로써 남성 유아직은 자녀의 가살 그리고 이후의 보수를 받는 일 등 부모의 자원 배분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해외 남성 유아직 제도를 보니까 해외 각국의 유아직 제도의 개요를 EU 국가들, 그래서 남성 유아직 제도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처음 시작되었는데 스웨덴은 1974년부터 남성의 권리를 부여했고 영국은 2015년 4월부터 12개월의 부모 육아를 부모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 제도 특징은 자녀 출생 후 첫 2주는 반드시 엄마가 사용하지만 나머지 기간은 부모가 공유할 수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과 아이슬란드는 남성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아빠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유급 부모휴가 제도가 없지만 부모가 최대한 12주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 휴가 제도가 없다. 이게 후진국가면 없네요. 케냐는 2주를 부여하고 있고 카메룬, 차드, 가봉, 코트디바르 등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서아프리카는 10일 허용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3일이 부여된다. 태국,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남성 휴가 제도가 전무하다. 여기는 사실 전업주부들이 있고 하니까 그렇겠죠. 대부분 유럽에서는 유급으로 여성은 14주 22주, 남성은 2일에서 3개월, 이탈리아까지. 이게 참 나라마다 다양하게 이렇게 현실을 볼 수가 있네요. 이제는 자녀 출산에 따른 휴가는 여성형 부여됐으나 최근에 남성의 휴가를 부여하는 국가가 자녀 출산 휴가가 늘어나고 있다. 육아를 위한 휴가, 즉 부모 육아는 모든 국가에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 책임과 사회적 노동을 모두 성평등을 놔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며 이런 점을 시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첫째,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부모 육아제는 일정 기간을 부모가 나눠 쓸 수 있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버지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어쩌면 어머니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 합해서 휴가권이 없어지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써야 된다는 얘기죠. 도대체 영국, 미국 등 영어권 국가, 네덜란드 육아휴직의 권리 자체가 자녀를 중심으로 부부에게 주어진 것이나 개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북유럽 국가의 아버지 할당보다도 더 성평등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육아휴직 이후 아버지가 그 기간 같은 기간을 다시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모두 부모 육아를 무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참여 유도하는 데는 강력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빠 사용 가능 여부를 노르웨이, 덴마크, 서구 유럽들하고 비교했는데 한국은 지금 출산 휴가는 부성 휴가는 5일, 3일 100%고요. 그다음에 부모 휴가는 개인 수급권은 12개월. 예, 토상급여 40%. 노르웨이의 출산 휴가가 나와 있고요.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그다음에 덴마크의 또 스웨덴, 대체적으로 독일 이런 서구 국가들은 아빠 육아휴직이 많이 돼 있죠.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출산율을 보니까 2010년 후에 다시 올라가는 걸 보네요. 그렇죠? 제도가 되면서 출산율이 다시 높아지고 물론 지금 다시 또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내리막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다. 캐나다 퀘벡주. 그다음에 이제 시사점과 정책 과제인데요. 3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독일 및 캐나다, 퀘벡주의 남성교육 제도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서 남성교육식 제도의 활성화가 남성 본인의 만족도 증가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감 및 능력 제고, 가사노동에 대한 성별 분화와나
여성 고용 촉진과 출산율 제거라는 결과로 연계될 수 있음을 고찰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은 노동력 유지라는 관점에서 관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세종 16년 4월 20일 임금이 이렇게 명한다. 관청의 계집종이 아이를 베어 출산하에 임박한 자와 산후 100일 안에 있는 자는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것은 일찍이 법으로는 세운 바 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는 휴가를 주지 않아 산모를 구할 수 없다. 이는 부부가 서로 구원하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였다. 이제부터는 계집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30일간 휴가를 줘라. 이게 지금 조선시대부터 있었다는 거죠. 아빠에 다 1개월 기간의 의무 적용,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 이게 40% 100만 원은 적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맞벌이 부부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게 사실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죠. 현실이 기업에서. 그래서 그걸 좀 더 기업이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법.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 이것도 필요하고, 제한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실업급여 재정과 건전성의 관점에서 보면 빠르게 증가하는 산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지출이 건전성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일반 회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늘리는 거. 두 번째는 산전 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이관하는 거. 세 번째 대안은 고용보험기금 내 두대 새롭게 모성보호 개정을 신설하여 개정을 분리하는 방법. 네 번째 대안은 세대의 부모보험처럼 새로운 보험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까지 제시했고요. 자, 이상입니다. 이게 남성의 육아휴직 이 부분에 대한 서구 또 여기 아프리카는 동남아시아까지 넓게 봤네요. 그런 게 거의 없네요. 그러나 이제 이게 급여도 지금 문제고 실제로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또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권장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조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젖산 대책 남성 육아 휴직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